현재 시간 2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.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은 보여지고 있는데요. 그 안에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가장 핫한지, 우리가 투자해봐도 괜찮은지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 긴급진단에서는 정여운 과장과 함께 할게요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오늘 정여운 과장님과 함께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시장을 진단해 보겠고요.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. 다 같이 떼창을 바로 콘서트에서 떼창 부르면 그 얼마나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이 좋은데요. 그 오프라인 콘서트가 이제 설기가 되고 하이브를 포함한 엔터주들이 그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습니다. 증권가에서도 좀 호평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. 엔터주들은. 네, 무엇보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큰 부분은 역시나 좀 실적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엔터주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여행 업종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처럼 사람이 모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큰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이제 엔터 대표적인 3사, 4사라고 할 수 있죠. SM이라든지 하이브, YG 엔터라든지 JYP 엔터 이러한 엔터사들의 실적이 봤더니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. 즉 지금 사실상 이제 그 아티스트들의 대규모 콘서트라든지 이러한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콘서트가 지금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호실적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. 오히려 예상치 못하게 이러한 콘서트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음원이라든지 음반 매출이 크게 좀 증가하는 그러한 좀 모습이 보였고요. 여기에 유튜브 광고 매출이라든지 굿즈 매출 같은 게 늘어나면서 그 콘서트를 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점,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향후에 추가적으로 올해 이제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되게 되면 추가적인 그런 리오프닝 수혜에 대한 기대감까지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대면 콘서트 그리고 리오프닝 수혜 다 좋은데 가장 반응이 좋은 이유는 실적이 좋기 때문이다. 그리고 실적이 더 기대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거든요. 실제로 코로나에 엔터사들이 정말 힘들 줄 알았는데 잘 버텼어요. 오히려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팬들과 직접 소통하기도 했고, 그리고 굿즈로도 판매를 많이 했고, 앨범 판매량도 늘어나고, 4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였다면서요? 그렇죠. 네, 그 엔터사들을 보게 되면 지난 4분기 대부분 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습니다. 여기에 가장 큰 부분 역시나 이제 앨범 판매량이 좀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여기에 또 글로벌 이제 팬덤 저변이 또 늘어나면서,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이러한 걸 통해서 글로벌 이제 팬덤이 좀 늘어나면서 이러한 엔터사들의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에 일단은 올해 1, 2월 달까지 지금 통계를 봤을 때 1, 2월 달 이 주요 엔터사들의 앨범 판매량도 지속해서 양호한 그런 성장을 좀 기록했다는 점에서 올해 추가적인 실적 성장이 또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나 지난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사상 최대 그런 좋은 실적을 좀 거뒀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고 효과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있었습니다. 그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엔터사들이 올해 연초부터, 그러니까 작년 이제 연말 하반기부터 해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올해 연초 내내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. 그렇지만 막상 지금 올해 이러한 기고 효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좋은 앨범 판매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차 좀 실적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에 지금 IP 매출 성장과 더불어서 향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콘서트까지 아시다시피 이번 달에 또 BTS가 대규모 콘서트를 했었죠. 지금 4만 5천 명이 운집한 가운데 대규모 이제 콘서트를 열었었는데 이러한 콘서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또 올해 추가적으로 또 사상 최대 실적을 또 다시 한번 갱신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최근에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엔터사들 근데 다 평이 좋다 보니까 이 엔터를 다 살 수는 없고 무엇을 사야 될지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. 예전에 엔터 3사였는데 이제는 하이브가 끼면서 4사가 됐고요.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이라는 굵직한
그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또 JYP의 경우에도 이번에 영업 1,000억 원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YG엔터의 경우에는 빅뱅이 곧 컴백을 하고 SM은 에스파가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. 네. 과연 엔터사 안에서 탑100 최선우주를 꼽아보자면 어떤 종목이 될지 네. 지금 사도 괜찮을지 대응 전략까지 제시해 주시죠. 네, 우선 지금 시점에서는 뭐 엔터사들 같은 경우 당분간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분기도 상당히 실적이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작년 12월부터 이 엔터주들의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크게 하락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 중에서 좀 탑픽을 꼽자라고 한다면 네. 이제 엔터 4사 중에서는 하이브를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. 무엇보다 하이브 같은 경우 올해 좀 다양한 이런 성장 모멘텀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올해 뭐 유버스 2.0이라든지 또 이제 NFT 사업도 올해 신규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여기에 뭐 게임 같은 경우에도 신규로 또 진출을 하면서 이제 성장 모멘텀이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하이브가 이러한 메타버스, NFT 테마와 함께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주가 상승했던 주가를 다 이제 반납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그러한 좀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난 전고점 부근인 한 4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좀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40만 원 정도 선, 그러니까 작년 이제 11월 말 정도 이제 고점 가격이었죠. 최고가 부근인 한 40만 원 정도 선까지는 상승 좀 열어놓고 봐도 좋지 않을까.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이제 손절 라인은 한 27만 원 정도 선으로 짧게 보시면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모멘텀 플레이를 해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하이브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. 목표 주가 40만 원, 손절가 27만 원. 정혜용 과장님도 암이에요? 저는 뭐 사실 아미는 아니고요. 아직 뭐 나이가 제가 이제 40대다 보니까 네. 사실 뭐 요즘 아이돌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뭐 네. 에스파라든지 최근에 이제 SNS에서 올라오는 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지금 높은,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, 그러니까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가 대부분이었잖아요. 저희 맞아요. 때 뭐 H.O.T.라든지 뭐 이런 대부분의 뭐 이런 아이돌이 사실상 국내,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에서 뭐 조금 인기 있는 정도 그 정도였는데 뭐 지금 뭐 BTS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인기를 끌고 있어서 이러한 좀 확장성이, 그러니까 과거와는 엔터사들의 확장성이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맞아요. 판이 달라졌죠. 그렇죠. 그래서 네. 엔터사들 더 기대를 되고 있고요. 하이브 오늘장 흐름 좋은데 여기에 정혜용 과장님도 엔터사 내 탑픽으로 하이브를 꼽아주셨습니다. 여러분 실적이 답이다 기억하시고요. 두 번째 상황을 만나보시죠. 걔도 코로나래? 요즘 매일같이 하는 이야기가 저거예요. 네. 걔도 코로나래? 걔 요즘 안 보이던데 뭐해? 걔 코로나래? 격리래? 맨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누적 확진자가 1,000만 명이에요. 그렇죠. 네. 그러다 보면 국민 5명 중 1명이 지금 걸렸다라는 거고 그 말은 즉슨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치료제가 필요하고 치료제가 부족한 상황이다. 그래서 일동제약이 오늘 오르는 건가요? 네, 뭐 그런 부분도 있죠. 그러니까 뭐 요즘에 워낙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급증하다 보니까 맞아요.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치료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승인이 돼서 이제 지금 투약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팍스로비드라는 그러한 이제 약인데요. 현재 이제 팍스로비드 재고량이 뭐 한 7만 6천 명분 수준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합니다.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일 확진자 수가 지금 거의 뭐 평균 하루에 한 50만 명이 지금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.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팍스로비드를 이제 도입할 당시만 하더라도 정점을,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, 일 확진자 수 정점을 한 3만 명 정도로 이제 추정 예상을 해서 총 이제 한 100만 명 정도 분의 이런 팍스로비드 약을 이제 도입을 했었는데요.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3만 명이 아니라 지금 50만 명으로 지금 10배가 넘는 그러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급속도로 지금 팍스로비드가 좀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
질병관리청에서도 어제 정경 그 관리청장이 얘기했다시피 사실상 지금 재고 물량의 소진이 한 2주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. 이게 또 사실 최근에 이런 확진자 수 증가 추이를 본다라고 한다면 더 빨리 소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.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 각국들이 그러니까 치료제가 지금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어서 이게 빨리 도입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최근에 이러한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정의원 과장님, 이게 뭔데 요즘은 하도 많으니까 네. 코로나 걸린 적 있으신가요? 아니요, 저는 아직까지 없는데 네.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안 걸리면 왕따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. 저도 그러니까 우리 왕따끼리 만났네요. 네. 네, 아니 근데 저도 사실 코로나를 안 걸려서 난 끝까지 안 걸릴 거라고 예전에 생각했는데 이제는 언젠간 내 차례가 오겠지. 왜냐면 너무 많이 걸리니까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최대한 방역을 하되 걸리더라면 수능하고 빨리 잘 치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. 네. 일동제약이 이번에 먹는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내 승인을 받게 된다면 네. 1,500억 원의 매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. 이 1,500억 원이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, 실제 가능한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요. 일단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동제약이 일본의 시오노기 제약과 공동으로 이제 개발 중인 경구용 이제 코로나 치료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근데 사실 근데 아직 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어느 정도 예상에 불과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경쟁사들이 이제 보통 이제 치료제가 한 60만 원에서 한 90만 원 정도 그러한 가격대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지금 만일에 일동제약이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만약에 출시를 한다라고 한다면 한 30만 원 정도로 한 50만 명분의 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게 추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즉 50만 명 곱하기 이제 30만 원 해서 이제 한 1,500억 정도 매출이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.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. 그렇지만 사실 이제 가격은 아직 확정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제 과연 이제 얼마 또 50만 명분을 공급할지 이 여부도 알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냥 추정에 좀 불과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저희 이전에 그 콜대원 특히나 아이들의 경우에는 먹는 그 감기약이 있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콜대원이 품귀 현상이다. 대원제약을 치료제 관련주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아이들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전 국민의 코로나 위험이 커지면서 일동제약을 포함한 많은 제약회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국산 코로나 치료제 기대해봐도 좋을지 혹은 지금 정부에서는 그러잖아요. 곧 정점이 올 것이다. 네. 그럼 정점 이후는 다시 말해서 약간 피크아웃처럼 네. 줄어들 것이다라고 네. 해석한다면 지금 들어가는 게 늦은 건지 고민이 됩니다. 일동제약, 저희 시청자분께서는 1등제약이라고 부르시는데 네. 이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? 네,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점은 그러니까 치료제 모멘텀으로 주가가 좀 상승하기에는 다소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왜냐하면 일동제약이 주가가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상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 모멘텀이 좀 부각되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꺾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코로나 관련한 그런 또 모멘텀이 좀 꺾일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.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이제 제외하고 이제 글로벌 국가들의 이제 사례를 보게 되면, 그러니까 예우를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제 확진자 수가 전 국민 한 20%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통계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20%를 좀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어느 정도 좀 정점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컨셉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일동제약은 현재 올해 지금 코로나 기저효과와 더불어서 이러한 신약 개발 가치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, 그러한 점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시다시피 일동제약하면 이제 아로나민 골드로 대표제는 이제 대표적인 그냥 국내 이제 그냥 제약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근데 지금 매년 연간 지금 한 1,000억 원 정도로 최근에 R&D 비용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지금 최근에 신약 파이프라인, 그러니까 신약 개발 쪽에 지금 집중을 하면서 회사의 그
체질이 완전히 지금 변화하고 있는 그러한 또 초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과거에 이제 한미약품을 이제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지금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이러한 신약 파이프라인의 성과 여부에 따라서 이제 기업 가치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.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단기적으로는 그냥 트레이딩 컨셉으로만,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 모멘텀은 트레이딩 컨셉으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목표 주가는 한 6만 원 정도 선,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한 4만 8천 원 정도를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는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되 너무 여기에만 몰중하다 보면은 나중에 정점이 끝나고서는 확진자 수가 줄어들 때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, 신약 개발 가치까지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. 일동제약, 1등 제약이 아니라 일동제약 확인해 봤고요.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. 안철수 위원장의 힘, 안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정말 대단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뭐 지수가 전체적으로 부진하면서 테마주들이 판을 치고 있고요. 네. 그 안에서는 정책 테마, 아니 무슨 이번에는 정치의 정책 테마가 대선 전에 활기를 친 게 아니라 선거가 다 끝나고 나서 오히려 더 뜨겁게 움직이고 있거든요. 네. 어떤 테마주들이 움직입니까?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정책 관련주들이 네. 많이 지금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고요. 뭐 이번에 이제 윤석열 그 당선인 이후에 지금 본격적으로 정책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뭐 원전 관련주라든지,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사실 근데 그 전부터 주가가 상승을 했었죠. 그 외에 이제 대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뭐 건설, 건자재 업종 이러한 향후 이제 정부 정책이 변화에 대한 그러한 또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이러한 건설, 건자재 업종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. 대표적으로 지금 최근에 뭐 정치 테마주 가운데는 역시나 단연 뭐 안랩이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이러한 또 다시 한번 또 정치 테마주들이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옥석을 가려볼게요. 네. 정말 실체가 있는 테마일 수도 있고 그냥 기대감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몰리는 테마가 있을 겁니다. 과연 정혜원 과장님은 이번 정책 테마 안에서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테마로는 무엇을 꼽으실 건지 네. 실체가 없는 테마로는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? 뭐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뭐 지금 실체가 있는 거는 사실상 실질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뭐 건설 이제 건자재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건설 건자재. 네, 그러니까 그 지난 이제 5년 동안 이제 건설 건자재, 그러니까 과거 이제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당시에 이제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2014, 15년, 16년 이 당시에 건설 사이클이 한 번 있었죠. 당시에 뭐 당군 이래 최대 뭐 공급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요. 당시에 워낙에 공급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때 이제 건설 건자재 업종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주가가 2배 이상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. 그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뭐 한샘이라든지 뭐 건자재 업종 가운데 이러한 회사들은 저점 대비해서 10배 가까이 뭐 상승하는 그러한 또 모습이 좀 나타났었는데요. 그 이후에 이제 건설 건자재 업종 주가가 최근에 거의 한 5년 동안 계속해서 좀 바닥권을 움직였습니다.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이러한 건설 사이클에 좀 도래해야 한다는 점, 향후에 이제 뭐 재건축 뭐 규제 완화라든지 또 공급 확대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착공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러한 건설 건자재 업종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체가 있는 업종으로는 역시나 건설 건자재 업종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. 당연히 이제 실체가 없는 뭐 그 종목은 역시나 뭐 정치 테마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정치 테마주는 뭐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예우를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. 매번 이제 대선 때마다 이러한 정치 테마주들이 뭐 기승을 부렸지만 그러한 회사들을 보게 되면 사실상 뭐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뭐 이런 회사들의 펀더멘탈이 뭐 변화하거나 그런 모습은 거의 없었고 주가는 그 전에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러한 예우를 좀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건설, 건자재 업종에 대해서는 정말 정책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셨고요. 반대로 뭐 정치인 테마주, 정치 테마주들의 경우에는 실체가 없는 것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. 그런 점 꼭 참고해보자 이야기하셨습니다.
그 안에서 오늘은 안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뭐 총리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안랩이 더 탄력을 받았거든요. 우리는 보유자 영역인 걸 아는데 저희 마침 샐러드님께서 이렇게 글 올려주셨습니다. 어제도 보유자 영역, 엊그제도 보유자 영역, 엊그제 미친 척하고 신규 들어갔어도 이익이네. 네. 근데 저희는 어쩔 수가 없어요. 이거를 미리 사놓은 거 아니면 무서워서 어떻게 삽니까? 그렇죠. 네. 실제로 뭐 캔디님께서는 지금 사면 꼭지다. 꼭지가 더 높아질 수 있지만 왠지 내가 들어가면은 꼭지 확률이 크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혹자는 그러거든요.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로 임명될 때까지는 고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정혜용 과장님은 안랩을 갖고 있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? 뭐 제가 만약에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미 팔았을 것 같고요. 저도요. 네,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꼭지는 알 수 없고 내가 사면 꼭지죠. 항상 보면.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냉정히 봤을 때 지금 펀더멘탈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지금 높은 뭐 구간입니다. 그래서 뭐 안철수 뭐 위원장, 인수위원장이 뭐 총리가 되든 아니면 뭐 대통령이 되든 사실상 이 안랩의 기업 가치가 지금 뭐 엄청나게 크게 뭐 변화하지 않는 이상 지금은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금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다소 위험한 이제 구간에 진입했다. 그러니까 주가가 뭐 언제까지 뭐 상승할지는 그러니까 버블이 어디까지 형성이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네. 언제든지 크게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차트를 보시면서 사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과거에 이제 대선을 이제 2번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가고 그러한 모습이 항상 반복이 됐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만약에 주가가 제자리로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현재 만약에 매수를 했다가 제자리로 가게 되면 주가가 뭐 마이너스 50%가 아니라 한 70, 80%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을 항상 상기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매수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. 그리고 매수하고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떨어진다면은 그 손실에 대한 책임도 지실 줄 아셔야 됩니다. 안랩 저희는요 지금 매수 의견 못 드리고요 단기 주가 변동성 확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저랑 정혜용 과장님이라면 진지게 네. 한 20% 올랐을 때 바로 매도했을 거다. 이 100% 수익은 못 누렸을 거다 이야기했습니다. 누리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. 전 여기서 정혜용 과장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